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나왔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세종문화회관 외에는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자 1984년 착공을 시작하여 1986년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이 일대는 강남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자연 녹지라 토지가 저렴하여 1, 2단계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93년 오페라 하우스까지 완공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은 크게 콘서트홀과 오페라 하우스, 미술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86년 완공 당시에는 콘서트홀이 예술의 전당 그 자체였고, 오늘날에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이 연주하는 예술의 전당에서는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멀리 보이는 저 비행접시 모양은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예술의 전당 정문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곳인데, 이 콘서트홀과 오페라 하우스의 차이점은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와 발레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무대에 그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는데 지하 공간입니다. 그래서 객석에서 바라보면 오케스트라들은 안 보이고 그 지휘가 뒤통수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오페라는 극이기 때문에 관객의 몰입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술의 전당은 오래간만에 오늘 왔습니다.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진로그룹은 1924년 평안남도에서 창업한 진천 양조상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천 양조상회의 진과 이슬로가 합쳐서 진로소주가 탄생된 것입니다. 현재 진로의 상징은 두꺼비인데요, 처음에는 원숭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안남도에서 원숭이는 부와 명예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장수의 상징인 두꺼비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쌀이 부족해지면서 1965년 정부에서는 양곡관리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면서 희석식 소주가 등장하고 오늘날과 같은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녹색병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소주를 증류식 소주라고 합니다. 처음에 소주병은 투명색이었는데 1994년 그린 소주가 등장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녹색병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진로그룹은 카스 맥주를 만들면서 맥주 업계에 뛰어들고 건설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친 끝에 1997년 최종 부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하이트 맥주가 인수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역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남부터미널의 원래 이름은 화물터미널이었습니다. 그것을 양재도로로 이전시키면서 1990년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의 노선들을 가지고 오면서 남부터미널 이름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진로그룹과 대한전선을 거쳐 대명종합건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부터미널역 사거리 일대는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입니다. 오피스를 기반으로 두고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남부터미널이라는 랜드마크가 있었는데 현재는 노후화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터미널을 유지한 채 복합시설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도로는 효령로로 강남대로에서 방배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는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 곳이고, 그 건물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팔린 게 한 3건 정도 됩니다. 평당 8천만 원 정도에 팔렸는데 지금 시세는 호가가 1억 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작년에 60억에 나온 건물이 현재 70억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만에 10억이 올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강남구를 보면은 작년에 200억에 나온 건물이 현재 230억에 나와서 팔리고, 또 그게 팔리다 보니까 호가는 25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가가 올랐을 때 그게 거래가 되지 않으면 호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개사들은 물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를 하라고 건물주들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주들도 호가가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에 연속이 발생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으로 빌딩 그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건물들은 보면 아 저게 저 가격으로 팔렸어? 하는 신기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상권과 입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상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메인 상권은 외식업종을 기본으로 두고 유흥업종과 숙박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복합상권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유흥업종과 숙박시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전에 평당 시세는 1억 초반에서 1억 2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안쪽으로 해서 2천의 건물들이 많이 바뀌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거와 오피스가 결합된 상권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쪽으로 가볼까요?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주택자로 간주가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취득세 중과가 되고 양도세 중과를 받습니다. 물론 1년 안에 기존 그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그 중과에서 배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려운 그 오피스텔 상황에서 시행사들이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하겠죠. 그래서 이 남부터미널 일대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건물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인 상태에서 상권이 침체가 되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지난번에 갔었던 이대역 상권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 왼쪽도 그 기존에 있던 호텔이 올라가고 있고 그 쭉 보시면 저 앞에 있는 그 호텔들도 지금 매도가 다 됐어요. 평당 1억 4,700, 뭐 1억 5천 정도의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형태로 계속 바뀔 것입니다. 이 남부터미널 일대의 그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200에서 350만 원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상권의 규모의 상가가 작기 때문에 권리금들이 다 붙어 있는데 향후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 형태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분양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좀 비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건물이 이제 올랐으면 요와 같은 형태로 계속 바뀔 거고 중간중간에 있는 그 자동차 공업사들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업체들이 대안이 없잖아요. 강남에 다른 그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가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됐을 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남부터미널 상권을 봤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